안녕하세요. 자, 2024년 그 시험 대비 전산직 합격 설명회 정보모름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안에 대해서 7급, 9급 공통과목인 정보보호론하고 그다음에 7급 자료구조론, 그다음에 자격증 정보보안기사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설명회가 우리가 어찌 보면 시장 조사를 하는 단계예요. 시장 조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하나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가격이라든지 품질 꼼꼼히 비교하면서 일단 사죠. 우리는 지금 이제 공무원을 꿈꾸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인생을 이제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인데 시장 조사를 대충 하고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 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시장 조사를 꼼꼼히 못 하시고 그래서 이제 9급 시험이 끝났는데 본인이 실제 시험을 준비한 것과 너무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내용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 방향이 이게 맞는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고 물론 그분은 이제 타 학원에서 타 교재를 가지고 일단 준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교재를 바꿔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좀 물어봅니다. 시간이 일정 부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려갖고 잘 하시긴 했는데 그 과정에 조금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죠. 늦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결정을 일단 신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이 맞다고 했을 때는 계속 밀고 가셔야 돼요. 비록 이제 저희 지안 학원을 수강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셔야 신중하게 일단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할 때는 정보보는 파트에 과연 어떤 선생님이 가장 나의 어떤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 도움을 줄지 이거를 충분히 좀 생각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이제 초시생에 대한 정보보는 이제 교재. 이 교재 부분은 제가 이론서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도 시중에 정보보론이 여러 개 출간이 돼요. 근데 그 기출문제집도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조금 수준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학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종류도 이제 상당히 많아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어떤 학원, 그 다음에 선생님도 여러 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실제 상황을 제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비전공자가 이제 이 전산직에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이 비전공자가 이제 정보보는 어떤 합격 효자 과목을 할 수 있는데 이 효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효자 과목. 어떤 점수가 좀 나와갖고 다른 과목이 좀 도움을 준 거죠. 예를 들어 영어가 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정보보는 파트에서 점수가 한 두세 개 남아갖고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즉 우리가 평균보다 점수가 조금 더 높을 때 이런 걸 효자 과목이라고 하죠. 그 유일한 과목 중에 하나가 비전공자. 이 비전공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영문학과라든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 제가 실제 합격을 많이 시켜봤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정보보는 파트에서 상대적으로 컴퓨터 일반이라든지 이런 과목보다 점수를 좀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비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보보론의 법규 포기는 합격 포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규가 보통 이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3문제라는 것은 9급 같은 경우는 20문제 중에 3문제, 그 다음에 7급 25문항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거 부분을 깔끔히 정리를 못하면 거의 정보론 파트에서도 80점 언더에서 계속 놀아요.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규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거의 85에서 90, 100점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지안의 어떤 장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일단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24년도에 주연적 지안 패스를 이번에 이제 뒤따르게 좀 많이 나누는데 한 4종류로
제 단독 패스예요. 단독 패스를 한 4개 정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초시수행원의학 그 교재 이제 학원 상세 분석인데, 자, 최근에 출제 경향을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점차 시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 출제 패턴을 보게 되면 정보 보호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보호직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뭐 사이버 보안 수사나 이제 경찰 간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일부는 정보 보호론 쪽으로 일단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상당 부분은 정보 보호론 파트를 일단 집중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례를 봐보게 되면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 조사가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일단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7급을 그 준비를 이제 하는 그런 학원은 지한후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약간은 제가 9급 위주로, 9급에 하시는 분들이 시장 조사를 좀 깔끔히 정리를 못해서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이제 9급 시험 끝난 다음에 자기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런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정보보론 9급이나 7급이나 이 정보보론은 7급점도 그렇고 9급점도 보면은 난이도 차이가 7급에서 엄청 어렵다, 9급에서 엄청 쉽다, 이런 게 없어요. 요번 이제 지방직 그 시험 같은 경우는 7급 시험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요. 9급 시험인데. 요번 그 이제 6월 달에 시험 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범위는 정보보지, 그 다음에 정보보안기사가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부분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가 자꾸 커진다는 거죠. 범위가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당연하죠. 이제 수험생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난이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 간 수험생의 그 수준이 향상. 자, 제가 이제 그 학교 간 수험생들이 보통 이제 그 1년 뒤에 검토 요원으로 들어가요. 합격하실 분이. 그러면 그분들이 검토한 다음에 이건 이제 외부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학원 나가고 이제 저하고 친하니까 좀 얘기를 해요. 한 과목당 보통 한 2분이 출제위원이 들어갑니다. 2분이 출제위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목마다 전년도 합격자가 2명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검토를 해주는데, 오답이 있는지 수험생들한테 이게 어려울지 쉬울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대다수 수험생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그 선배들은, 1년 앞에 간 선배들은 전부 다 멍청한 후배가 들어오기 싫어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문제를 쉽게 출제했다 하면은 바로 반박은 돼요. 이렇게 쉬운 문제 내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실력 없는 사람도 붙는다, 그런 얘기를 막 직원은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난이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수험서도 참고를 해요. 왜 우리가 이제 수능 같은 경우 보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면 안 되죠. 비슷하게 이제 유일하게 탑스파 교재가 거기서 검토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험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이제 포괄적으로 다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탑스파 교재가 일단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답니다. 실제 이제 경찰 간부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학교 검토위원이 들어갔던 분이 실제 참고한 한 수험서를 저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최신 그 교재가 그대로 참고가 되고 있어요. 경찰 간부 같은 경우는. 탑스파 교재가.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탑스파 교재가 참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이 선배들은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길 원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야. 자, 그러니 기출의 문제를 변형해서 난이도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어요. 기출 변형이 좀 필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나요? 아니죠. 조금이라도 뭔가 변경이 돼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는 이론,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기출의 응용까지 일단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의 응용이라는 것은 기출보다 약간 한 단계 위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기출의 수준 정도까지 문제가 좀 난이도 있게 나와도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데 제가 이제 수험생이라니 뭐 얘기를 좀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고 수준 엔제라든지 조금 그 부분은 기출보다는 한 단계 위에요. 두 단계 위는 아니고 한 단계 위 정도. 근데 그거를 굳이 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수험생의 논리도 일일이 있어. 일일이 있다는 건 뭐냐? 기출만 달달달 외우면은 무조건 자기는 그 수준에 있는 거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한 단계 위에 있는 그 문제를 조금 다룰 수 있어야 그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조금만 바꿔놔도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집도 당연히 풀어봐야 되지만 응용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최고 수준 엔제라든지 이런 거를 한 단계 위에 정도, 두 단계는 필요 없어요. 범위도 바로 옆 단계까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해 주시면 거의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4년 그 국가직 9급점인데, 여기가 이제 국가직 9급인데, 정보보직에서 문제가 나온 거야. 이 도구 같은 건 잘 안 나오거든요. 이 도구가 여기 동일하게 나오죠. 디버깅 도구인데, 이런 것이 일단 정보보직에서 나왔던 것이 정보보호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범위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지방직 9급이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지방직 9급점이 이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이 시험이 상당히 어려울 때, 이제 이런 SNS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참 재밌어요. 실제 이제 시험이, 지방직 9급 시험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그 모 학원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그런 강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험생들이 이제 그 불만이 상당히 많아. 왜냐면 시험장에 가보니까 제가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재에서 안 다루고 강의에서 안 다뤘던 게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야. 불만이 많이 있죠. 점수가 정보보호 때문에 망했다는 거야. 그럼 불만거리 많이 오려면 요즘 이제 어떤 조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 학원이 막 댓글 그런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멍청했지. 왜 쿼리도 다 안 오고 쿼리에 이러이러 뭐 조금 뭔가 변형이 있었는데 네가 깔끔하게 뭔가 정리 못해서 점수가 안 나왔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험생을 탓하는 거죠. 학원은 일단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때로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이제 원래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다른 학원 가도 뭐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한학원 출신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우스죠. 그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학교부터 최종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거기에 적극적으로 수험생들이 반박은 안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와보면은 그 수험생들이 얘기를 하죠. 이 정도 문제는 되게 쉬웠는데 다른 애들은 좀 어려운 것 같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문제도 합격률이 이제 그 정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경찰 가부라든지 정보 보안 기사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고 모의고사 같은 데서 제가 많이 다뤘거든요. 이제 레지스트리에 관련 내용인데 그런 것이 지방직 9급 시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계속 흐름이 정보보론, 정보보호지, 그다음에 정보보안기사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할 때는 제가 물론 정보보안기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일단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 한 단계 위에, 그 다음에 이 범위도 지나치게 넓게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범위까지만 일단 제가 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일단 출간된 기출문제집이야. 출간된 기출문제집입니다. 지안도 당연히 여기 이 부분을 일단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컴퓨터 일반과 다르게 이 정보보론은 시험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그래서 국가직 9급, 그 다음에 지방직, 그 다음에 뭐 경찰 간부, 사이버 보안수사 이렇게 일단 다 들어가는데 이 중에 이제 A 학원 같은 게 교재 같은 경우는 일부만 참조가 돼요. 순수 뭐 정보 보론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만 일단 참조가 됩니다. B 교재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들어갔는데 지안 교재는 일단
여기 전부 다 제가 해설자까지 전부 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정보보호론 파트에 체육관내 기출문제집은 이 중에서도 다 집어넣는 게 아니죠.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만 추려서 제가 거기에 교재를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은 제가 10년간 기출문제집, 연도별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그거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식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중에 출간된 교재도 기출문제집이 다 동일하지 않다. 보고 있는 범위가 틀리다는 거야. 정보보호 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일부만 다룬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한 과목을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해요. 제안은 담당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 다르죠. 제가 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정보보안기사 하나 하기도 솔직히 버겁습니다. 근데 한 선생님이 이것저것 그다음에 뭐 치구 국어 그다음에 컴퓨터 일반 하는데 이제 그 정보보호론까지 같이 한다든지 하면은 이거 다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무튼 제한규제는 일단 다 참조되고 그걸 다 보고서 정보보안기사까지 참조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를 적시에 이것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교재 중에 이거는 학원 내부 교재예요. 최고 수준 엔제하고 그 다음에 10년간 연도별 기출 문제집입니다. 이 10년간 연도별 기출 문제집은 전년도에 9개년 제가 출간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10개년,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나와 있는 걸 모의고사식으로 다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거는 학원 내부에 일단 교재가 있고요. 최고 수준 엔제도 동일하게 학원 내부 교재입니다. 최고 수준 엔제 같은 경우는 기출 응용 문제 이런 거 좀 풀어보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안정적으로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10년간 연도별 기출 문제집은 모두 기출 문제집을 여기에 일단 모의고사식으로 일단 수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출간된 기출 문제집의 일부가 여기에 일단 출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체가 다 여기 있습니다. 책이 좀 두꺼워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선별적으로 일단 이거는 공부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학원 내부 교재이기 때문에 학원의 어떤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학원 내부 교재만 일단 수강생이나 그다음에 이제 지안 패스 이렇게 수강하시는 분들만 일단 제공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중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출간 안 해요. 이 모의고사, 동역 모의고사를 일단 출간하는 그런 교재나 학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일부러 이거를 이제 모의고사는 일단 출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학원 내부의 어떤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건 일부러 일단 출간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 상대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이런 걸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히든 카드는 내부에 좀 있다는 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학원과 강사를 일단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주의 위주 학원이라는 것은 소위 대형 학원. 대형 학원은 이제 국어형 한국사가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공통 과목이 좀 강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전공 과목은 그냥 끼업하는 식으로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에 반해서 이제 기술주의 위주 학원이라는 것은 제한학원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토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산 같은 거 이런 게 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공통은 좀 약하지만 전공 과목이 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안학원은 이제 그 보안 파트는 특히 이제 지안 애드 외에는 없다고 조금 보시면 돼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그 강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대다수가 한 90%가 이 컴퓨터 일반을 하신 분들이 정보보호론을 일단 부로 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일반에 2013년도까지 컴퓨터 일반과 이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것이 2014년부터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컴퓨터 일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보보호론까지 한 90%가 다 그래요. 한 선생님이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루는 것이 컴퓨터 일반에도 이 정보보호론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가 깊지가 않죠. 가볍게 좀 다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정보본을 부로 다룬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 언어는 일단 폐지가 되니까 이제 정보본을 강의하는. 이 경우는 한 10%. 노량진 같은 경우는
손 무슨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대다수는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하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정보 보호론하고, 그 다음에 정보 보안 기사가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 보호는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과도 이런 거를 다루는 그것을 실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그걸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 어찌 보면 이제 저한테는 좀 많이 기회가 됐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정보 보안 기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보문고나 그 다음에 이제 예스24 같은 데 보면 이 정보 보안 기사를 딱 검색하면 I기사 정보 보안 기사라고 있어요. 이제 거의 베스트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보안 기사 파트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 파트도 아무튼 일하고요. 이제 그런 특징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특징이 이제 강의도 이러하지만 제가 이제 교재고 강의를 일단 들어봤어요. 교재 같은 경우는 아까 기출문제집도 그렇지만 이 교재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 참고 문헌 같은 경우는 정보보론 같은 경우는 한 50권 정도가 일단 참고 문헌을 제가 다 보고서 대학 교재 같은 걸 다 보고서 교재를 그 중에 선별해서 교재가 출간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한두 개 대학 교재를 참고해 갖고 이제 대학 교재에 있는 걸 인용해 갖고 뭐 설명도 하고 이제 교재도 일단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일단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정문자의 정보를 학교 효자 과목이라 했는데, 이 비정문자라는 것은 제가 이제 실제 사례가 영어를 잘 못하는 영문학과 출신을 영어를 못하는 영문학과 출신이야. 뭐 이러도 좀 못하고 뭐 이런 친구들 봤는데, 그런 친구들이 정보보론의 이제 학교 효자 과목에 대해서 지금 지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이런 친구들도 이제 합격시켜갖고 제가 이제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정문자가 정보보론은 오히려 더 점수를 올리기 상당히 쉽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전공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안학과가 아닌 컴퓨터 일반 정도, 이 정도 나온 이제 수험생이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컴퓨터 일반반들은 이제 정보보론이 어쩌면 비정문자한테 좀 더 유리한 면이 없잖아요. 그거는 언어 해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단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일단 먼저 비교해 볼게요. 컴퓨터 일반은 일단 이 프로그램의 어론이 컴퓨터 일반에 흡수가 됐어요. 이제 코드가 나온다는 거죠, 문제가.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비정문자한테 약간 어렵습니다. 일단 난이도에 따라 점수 편차가 정보본에 비해서 일단 심하다. 이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코드 분석이라든지 이런 계산 문제, 이제 코드 문제, 이런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좀 틀려져요. 예를 들어 자료 구조론 같은 게 그러거든요. 계산을 하는데 뭔가 사치 계산이 빨리빨리 안 돼. 전날 잠을 못 잤어. 그러면 그 영향을 좀 받아요. 이 컴퓨터 일반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코드하고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차가 좀 심하다는 것은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한 50점, 60점 요 정도에서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 다음에 쉽게 나오면 뭐 80, 90 이렇게 맞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단일 과목에서 그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좀 있는데, 그에 반해 정보보론 같은 경우는 컴퓨터 일반에 비해서요, 안정적으로 점수 확보가 일단 한 번 해놓으면 이 부분이 어렵게 나와도 한 85, 100점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문제 있어요. 거의. 그리고 이제 법규 파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더 유리합니다. 전공자는 제가 말씀드렸던 컴퓨터 일반, 컴퓨터 공학과, 물론 이제 보안학과 출신 빼고요. 아무튼 그랬을 때 이제 비전공자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면이 없잖아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컴퓨터 일반과 정보본의 차이점이,
컴퓨터 일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렵게 나오면 수험생들이 한 5, 60점, 이때에서 막 50점, 60점 조금 지나친 거고 한 6, 70점대에 왔다 갔다 해. 틀리는 문제 다 틀린다는 거야. 맞히는 문제는 되게 쉬우면 다 맞히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정보보는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시험이 어렵게 나오고 쉽게 나왔다 했을 때 상위권과 하위권이 점수 편차가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수험생들은 한 90점이 있고요. 한 60점대, 한 30점 정도, 한 30점이면 6개예요. 9급의 경우에 6개의 그 점수와의 편차가 벌어진다는 거야. 요번에 지방지 9급 같은 게 그랬어요. 그리고 쉽게 나왔다. 그러면 그 점수 편차가 한 20점 정도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그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더 적고 이건 표준 편차가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해놓으면 점수가 안정적으로 어떤 합격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일반보다 이제 제가 정보보론을 먼저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 이 정보보론 비전공자가 특히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전공 과목입니다. 컴퓨터 일반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정보보론요, 이 지방직 국가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40문제 중에 25에서 27문항이 이 정보보안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해놓고서 나중에 컴퓨터 일반을 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쪽, 네트워크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파트가 또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으면은 나머지 지금 전략적으로 정보보론을 효자 과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일반은 어떻게 된다? 비슷한 수준으로. 누구하고? 전공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의 전공에서도 이 부분에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공자 같은 컴퓨터 일반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 정보보론은 비전공자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비전공자가 예를 들어서 인문계 출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관리 및 법규 파트라고 있어요. 법규 같은 거. 이 법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이해력이 더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그 정보보론이 이제 어쩌면 전공자한테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략 과목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해보면은 오히려 그 전공자가 보다 비전공자가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2024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비전공자 기초 강의를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하면서 이제 특히 전공자 같은 경우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쪽이 상당히 약하신 분이 있어요. 소위 넷맹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제가 기초적인 걸 확실히 다져주고 시작할 거예요. 비전공자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전공자도 네트워크 쪽이 상당히 약하다. 네트워크의 그 기본 개념을 알아야 각종 공격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시스템도 비슷하고요. 그런 부분을 일단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렌 기본 심화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요약 강의가 이제 이 부분 일단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4, 5는요, 학원 내부 교재로 최고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10년간 연도별 기출 해설 강의, 요 부분을 일단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로 커리큘럼을 쭉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2달씩 다 땡겼어요. 전년도에 9월이었는데 7, 8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9월, 10월, 그래서 이제 9급 시험을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달씩 다 땡겨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종 교재가 있으니까 이거는 교재의 앞부분에 일단 이렇게 수록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정보보론 법규 포기는 합격 포기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 법규라는 것은 이제 9급 기준으로는 한 3문제, 그 다음에 7급은 한 4문제 정도 일단 출제가 돼요. 그래서 법규를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 이제 85, 한 10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정리 못하면 80점 밑에서 계속 노는 거야. 뭔가 법규만 나오면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맞추나 뭐 이런 그 생각을 없잖아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법규는 암기하는 파트가 아니라 이해하는 파트예요. 많은 수험생들이 제가 SNS 같은 데 보면은 좀 놀래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수험생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고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을 암기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법 하나만 하더라도 이 법규도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의 각종 해설서까지 하면 한 법이 1000페이지 정도 돼요. 여러분 세 문제 맞추려고 그 1000페이지 다 암기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게 낫죠. 그렇죠?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그냥 이해하면요 다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설명을 했을 때 잘 이해를 흡수하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한다. 그런 얘기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웃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특히 관리 및 법규는요,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그런 유리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언어 해석 능력, 즉 국어 같은 걸 좀 잘해요. 인문계 출신들이. 그래서 이 정보보리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관리 및 법규 파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교재라든지 강의 일단 선별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교재도 이론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도 다 다르다겠어요. 예를 들어 이론서 한번 볼게요. 이론서. 자, 이런 교재가 많이 있을 거예요. 법제처 같은 경우는 law.go.kr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개인정보보호법 딱 검색하면 쭉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래 한글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도 그대로 삽입하는 거예요. 즉, 카피 앤 페이스트, 컨트롤 C 앤 컨트롤 V 한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개인정보법이 대폭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교재 해설이나 그 다음에 기존의 문제집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이 한 과목, 법규 파트만 이거 바꿔주는데도. 즉, 전년도 교재 가지고 올해 시험 준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법규가 이제 다른 공무원 시험 과목에는 법규가 들어가는데 전산직이 그동안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법이. 이 공무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 현직에서 근무하실 때 보면 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유일하게 정보보호에서 법규가 들어갔다는 거야. 어찌 보면 잘 된 거죠. 기본적으로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 해설까지 일단 다 들어있는데 대다수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열의 9은 다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 법규 해설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각종 해설서를 시험 출제 유형에 맞게 이거를 분석해서 교재가 수록되어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서를 보고서 그냥 법 조문이 그대로 법률만 들어가 있는 경우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 해설이 되어 있는 거, 지안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요거를 일단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법제처에서 그냥 다운하셔도 돼요. 다운하셔서 그냥 공부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도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강의 선별법인데,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이에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암기하라. 이런 경우는 보통 보면, 이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강의도 보면, 강좌 목록에 쭉 가보면, 한두 개 강의로 돼 있어. 강의 자체가 하나, 두 개로. 이거 컨트롤 다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 경향에 맞춰 최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경우는 강좌 수도 보면 최소한 7, 8개. 이것도 상당히 부족해요. 이것만 가지고도. 부연해서 기출 강의라든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의에도 제가 플러스 알파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 공부할 때는요, 요령이, 그러면 지금 한 법마다 한 1000페이지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법을 전부 다 할 수 있느냐? 다 못하죠.
예를 들어 개인정보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재 무조건 사셔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수험서고 해설서 이제 그 기출문제지 이거 변경하는데도 제가 최소한 일주일 이상 그걸 바꿨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수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건 당연히 수험생이 할 몫이 아니라 선생님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일단 사서 이용만 하시면 돼요. 근데 대다수가 이제 이런 그 바뀐 거, 이런 거 등등의 어떤 맥락, 이런 거 이해가 조금 상당히 없으면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범위도, 저희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법만 해요. 개인정보법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치 망법, 그 다음에 정보통치 기반보호법. 요 3가지만 일단 집중적으로 해서 법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출제가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 관점에서 봐라. 그 다음에 기타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전자정보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서명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어쩌다 하나씩 나오긴 해요. 계속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다? 기존 3개를 토대로 해서 가지를 조금 쳐주는 거야. 어쩌다 하나 나오는 거. 그래도 그걸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다는 거. 어떤 패턴이 이렇게 계속 보이거든요. 패턴이 보이는 거요. 딱 답이 가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한 문제 나온다고 해서 나올지 말을지 개인정보보호법 확실히 나오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 걸 전부 다 뒤져갖고 1000페이지 다 뒤져갖고 막 공부한다?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법규를 잘 하시면은 점수가 85, 100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 했다. 80점 밑에서 그냥 잘하면 80점 뭐 이 정도 나오고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법규 파트고 뭐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째는 이제 그 2024년 지안 패스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시장조사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뭐 제가 이제 그 아까 학원도 행정직 위주 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직 위주 학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이제 공동 과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공도 해야 되고, 이랬을 때 수험생들은 이런 그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것만 조금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에서는 뭐 지안에 뭐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에서 공부해야겠다. 이런 선택지와 아니면 1타의 그 정보법 때 뭐 지안학원에 그 선생님 그 많은 그 종류 중에 내가 일부만 딱 완벽하게 정리해서 정보부를 여기서 그냥 끝내자. 이 2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요. 이렇게 생각돼요. 본인이 그 하나 기본적인 것만 조금 그 얕게 공부하고 플러스 알파 가지를 치려면 이 2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구글링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다른 데서 뭐 찾아가지고 살을 붙인다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비용이 일단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 A 선생님 뭐 이렇게 설명하고, B 선생님 이렇게 좀 설명한다. 지안의 모든 자료, 제가 정보보름, 그 다음에 그 경감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정보보안기사까지 다 강의한다고 했습니다. 자료는 정보보안기사 같은 경우는 비공개예요. 그 일부분만 가지고 강의를 해요. 실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분집합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이 그 정보, 이제 지안의 어떤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 중에 꼭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공부해서 했을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도 이제 이런 패스를 일단 그래서 제가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패스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한다 했을 때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기본적인 것만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책을 사서 하든 뭐 강의를 플러스 알파에서 공부한다. 아니면은 한 선생님을 딱 믿고 전부 다 내가 여기를 밀어. 이 과목은 딱 여기서 끝내겠다. 더 이상 이제 그 선택지가 없다. 이런 식. 그랬을 때 이제 그 시간과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일관성.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4가지 일단 이렇게 그 패스를 일단 구성했는데요. 차이점은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국어이라고 하는데, 기초 이론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 심화이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연도별 그 기초 강의가 있어요. 연도별.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9급. 최소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9급은 요거만 다 소화를 해도 점수는 어느 정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7급이라고는 했지만 여기 플러스 알파 된 것이 7급, 그 다음에 최고 수준 NG가 플러스 알파에서 들어갔어요. 여기는 상당히 기출에 어떤 응용하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있는 훈련을 상당히 많이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급이라고 했지만 9급을 정말 안정적으로 고득 좀 받고 싶다. 뭐 기타 이제 사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군무원도 요즘 군무원 시험이 난이도 있게 또 출제가 많이 돼요. 범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군무원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양하게 다루고 싶은 경우는 이거를 좀 선택하는 또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호직이라는 그 경찰 간부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에서 제가 정보보안기사 필기도 강의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여기 또 독보적인 거죠. 보안 파트만 하면은 무조건 1등이야. 지안이. 이제 그 자격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이런 그 정보 보안 파트에 여기 이제 경찰 간부도 한 5명 채용되면 거의 100%가 합격자가 지안 출신이에요. 지안 출신이고,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호직이나 군무원 같은 경우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추가됐다는 거예요.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난 거죠. 이 시험의 특성이 그래요. 그리고 군무원 같은 경우는 사이버가 있는데 여기는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또 이 네트워크 보안도 이 내부 교재로 있습니다. 이건 출간이 안 됐어요. 요거까지 일단 군무원 사이버 같은 경우는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류, 상품의 종류는 많으니까 잘 선택을 하셔서 패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물론 이거는 이제 패스니까 온라인 과정이죠. 오프라인 과정은 또 다 다르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갖고 잘 이용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단 제가 설명을 일단 쭉 드렸는데,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 뭐가 물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옛날식 우물이에요. 우물. 이 우물인데 이 우물에 그냥 물이 나오는 건 아니야.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덥죠. 시원한 물 이렇게 마시고 싶은데 이 물을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다 한 바가지의 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펌프질을 막 해요. 근데 이 한 바가지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즉 한 바가지 물이 넣어줘야 이것이 샘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공무원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마중물의 역할을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지안학원의 강의를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네이버 주소가 있으니까 이메일로 보내신다든지 이렇게 하셔갖고 최종 공무원 합격하는 데까지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